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이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 이어서 코너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고건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왠지 좀 가까이 앉아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옷자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고건어 전문가님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안 그래도 올림픽 경기 좀 보다가 네. 좀 안 그래도 좀 계속 보다가 재밌는 거예요. 네. 개막식과는 별개로 경기만 집중해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태극전사들이 아직도 분타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네, 진짜 다사다난한 또 개막식이 또 그래도 열렸습니다. 열리고 나서 이제 지금 열심히 다들 전사들이 뛰고 있는데 고건호 전문가님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어떤 건가요? 좋아하는 종목은 저는 그냥 아무거나 다 보는 중이라서 네.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안 그래도 양궁은 이미 이제 금메달 다 그렇죠. 땄으니까 네. 이제 안심하고 그냥 이제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는 건 축구. 네, 어제 어디지? 그 루마니아랑 해서 이겼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자책골도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2골 넣고 해서 4대0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겼는데 그것보다는 더 재밌는 게 여자 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보신 듯한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고건호 전문가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 바로 PBR이 좀 낮은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딱 그런 종목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투자를 했을 때 PBR이 1보다 좀 낮은 종목들이 투자를 했을 때 다시 리턴이 있는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죠. 네, 안정성 이 굉장히 보장이 된 종목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일단 저는 오늘은 제지. 네. 제지업, 아주 전통적인 제조업 중에 하나인 제지업을 가지고 왔는데 왜 제지업이 쉽냐면 안 그래도 제지업이라는 게 사실상 사양 산업이다 이런 말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제지업의 수익이 되는 그 사업이 달라졌다, 분야가 달라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90년대까지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신문용지에 대해서 재질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한 수요가 있었으나 이제 미디어가 변화되고 또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그 오히려 인쇄용지는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뭐 골판지라든지 특수지는 수요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제지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 첫 번째는 인쇄, 그 두 번째는 특수, 마지막 세 번째는 산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쇄지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뭐 책 같은 거라든지 신문용지, 그리고 백상지, A4용지 같은 백상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특수용지는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벽지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이 그 산업용지는 골판지나 그리고 백판지라는 과자용지나 그런 데 쓰는 그런 걸로 산업용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판지류가 옛날 전통적으로 너무 질이 낮은 종이나 폐지 같은 걸 해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계란판 같은 것도 그것도 파지 같은 걸로 만드는 것다시피 이렇게 이제 몸값이 낮은 종이었는데 안 그래도 요즘 택배 물량이라든지 늘어나면서 몸값이 매우 비싼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 인쇄용지들은 많이 줄어들고 결국은 골판지, 백판지 위주의 이 산업용 종이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용 종이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주로 어디입니까? 일단 말씀드리자면 산업용 종이 많이 생산하는 주는 우리 국내 MS 1위 한솔재지가 제일 많을 수 있고 무림 그리고 대한제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신문용지 그 종이도 일반 용지보다는 그래도 신문용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아무 전주페이퍼나 페이퍼콜의 대한제지 세 개 회사가 좀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페이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문용지 생산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좀 줄어들거나 이런 있는데 신문용지는 앞으로 좀 줄어들 기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생각으로는 백상지는 좀 그래도 다소 좀 유지하지 않을까, 유지하거나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에서 그 경험에 대해서 비추어 보면 과거 저희가 이제 IT가 이제 뜰 때 IT 버블 2090년대 후반이었죠. 그때 그 사무실에 종이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종이 수요는 더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산업의 본능이라는 것은 아무리 모니터를 본들 디스플레이를 보든 간에 종이로 인한 가독성은 따라올 수 없고 뭔가 쓰면서 뭔가 종이를 읽고 쓰는 과정은 그 가볍고 저렴하고 휴대용이 용이하고 그런 건 종이 이상의 것은 아직까지 근데 전반적으로 통계치로 보면은 이런 인쇄 용지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관공서나 은행만 가서도 요즘은 종이를 안 쓰고
태블릿으로 그렇죠. 많이 쓰죠. 태블릿으로 하거나 아니면 모든 결제 서류도 다 온라인으로 다들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지 결제하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결제 서류 결제를 바랍니다. 예, 예, 넣어가지고 결제 결제를 넣고, 하고 그랬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예, 없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종이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예. 제지 산업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뭐죠? 제지 산업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달라지냐면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이제 저는 줄어들려는 그런 규제 일변도.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저희가 그 스토롱 빨대, 플라스틱 빨대가 종이 빨대로 좀 이제 대체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종이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시를 하나 들으면서 그 정도 그렇게 될 거고. 요즘 화장품 업계에서도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 사용을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 종이로 대체하자 그 움직임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무림 PMP가 한국콜마랑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화장품 용기를 종이 쪽으로 바꿔보자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제지 회사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제지 회사가 아니라 소재 회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거 기대하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 아닐까? 먼 미래입니다. 금방 생산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믿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제조업체들의 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까지 적자가 있었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무림 말씀하셨는데 무림은 이 골판지나 백판지 생산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무림 같은 경우는 무림의 강점이라고 하면 우리 무림 PMP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자면 유일하게 한국에서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대부분 펄프라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 수요량의 80% 정도를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물론 한솔제지나 다른 대한제지 같은 건 펄프를 수입해 오지만 무림 같은 경우는 펄프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백상제가 쭉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공장이 최대 구축되어 있다. 지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무림 PMP가 그 펄프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게 과거에 동해 펄프라는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2009년도에 인수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펄프에서 셀룰로스를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 다른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기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갖고 투자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 좀 리스크가 크지 않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종이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이기 때문에 펄프가 또 상승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일단 중국에 대한 수요 같은 거는 수요라든지 아니면 종이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자면 여기 무림 말고 다른 회사예요. 예, 다른 회사인데 베트남이라든지 같은 신흥국계 같은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 때문에 위생지 무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화장지 같은 수요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현재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앞으로는 계속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왜 소위 말해서 상표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크리넥스라든지 이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인쇄 산업 특수 할적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거는 저는 이게 아마 그 특수도 아니고 위생용지로 따로 구분하죠. 깨끗한 나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펄프라는 것은 이제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는 점이고 그리고 또한 서로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타겟층만 다를 뿐이지 그래도 큰 곳은 그래도 이제 특수용지다, 가멸지 같은 경우든지 그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골판지나 백판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그게 많이 판다고 이윤이 박한 종이 아닌가요? 어떤가요? 이윤이 박하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린 정이 이제 원재료 가격에 너무 이제 변동이 심하다는 건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골판지는 폐지 갖고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폐지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 지금 2021년까지 중국이 폐지의 수입을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건 이건 호재긴 하나. 우리도 폐지 수입 규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폐지 수입 규제가 있는 것은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잘 이제 알아봐야겠지만 폐지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폐지 구하기 힘들고 폐지가도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고물상에도 한번 더 사놨는데 폐지 가격이 올랐다는 소리는 아직 못하는 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잘 안 하세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지금 이제 폐지 수입도 중요하지만 한국 산업이 특성인데 이제 인쇄용지를 전부 다 줄어드는 와중에 살려고 하면 특수지 같은 경우 특수지라든지 골판지는 그래도 꾸준히 상승할 그 기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자, 앞으로 지종이 이제 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종류가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재질하는 종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종이로 인한 생활용품을 생산한다. 네. 라는 점에서는 특수지라든지 그 상업지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순이익이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PR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이기는 하지만 매출액도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증가를 다시 해서 2019년도에 매출액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증가를 할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마이너스였으니까 재작년 대비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실적을 보니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네. 일단은 이제 플라스틱이 대체제로 처음에 말했듯이 주목이 된다는 점,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셀룰로스 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노 셀룰로스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개발 중이기도 하고 뭐 하고 있다고 시장이 앞으로 넓혀갈 것이다. 이거 너무 이제 먼 미래긴 하지만 어제 저희 성격상 뭐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길게 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으로 이제 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또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펄프 가격이 좀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펄프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 펄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경기가 좀 회복에 하면서 이제 신흥국에 대한 위생 인식이라는 그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펄프 가격을 생산하는 무림 PMP가 상당히 좀 그래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림 PMP. 지금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 이제 제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정확하게 잘 몰랐었는데 일단 국내에서 유일하게 펄프를 생산하고 있고 건조 펄프가 아닌 생펄프에서 나노셀룰러스 제조 가능한 원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무림 PMP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이제 특장점이 아무래도 그쪽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조금 뭔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 좋겠지만은 기존의 제지 쪽은 사실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지는 유난히 또 선거 시즌이라든지 계절적 시즌에 민감해서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사실 연말에서 봐야죠.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지금 담아뒀다가 연말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 7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가격이 내건 상태이고 그 연말 되면서 달력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많아지기 뭐 무슨 수첩 같은 경우 요즘 수첩 쓴 사람 없지만 그 수첩에 적어놓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서 꾸준히 다이어리 수령이 저도 있습니다. 약간 아날로그 스타일이라서 그런 걸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아니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지는 어떤 특수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큰 트렌드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트렌드를 본다면은 사실 이 종이라는 거는 뭐 나름대로 아날로그적인 어떤 향수가 있고 일다손 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연말에 크리스마스 카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안 하죠 요즘에는. 요새 뭐 엽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받는 것도 부담스럽죠. 종이에 대한 수요는 어차피 줄어들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고건우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제지업체들이 뭔가 변신을 해서 그게 성공한다면 모를까. 아무리 PBR이 낮다 손 치더라도 이 업체들이 지금 제지만 붙들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지. 제가 저 말씀하신 동안에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한솔 제지 그러니까 옛날에 전주 제지가 IMF 때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가가지고 결국 그게 전주 페이퍼가 됐는데 전주 페이퍼가 갖고 있던 신문용지 만드는 기계 4대를 전량 골판지로 돌렸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이 시장 상황에 따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무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나 펄프에서 종이를 갖다 일관 생산한다는 면 그래서 셀룰로스에 대한 기술이 있다는 점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당장 어떤 식으로 이혼을 내고 이 기업을 어떻게 변모를 시킬 건데? 그리고 변모를 시킨다면 지금 과연 초기 생산품이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셀룰로스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린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적어도 무릎 정도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적어도 그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시제품이 나왔을 때 이게 시장성이 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전 스타일이 좀 투자에 대해서 네.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느낌, 네. 생활 속에 이제 그 투자를 해보자는 해서 이제 제지가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지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뭐 가망성이 없다 그런 데 걸기보다는 장점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지업의 특성상. 단점만 보면 그 회사 너무 이제 다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앞으로 우리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좀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지켜본다고 하면 좀 더 이제 장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니 사실 골판지가 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조업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굉장히 의외다라는 반응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골판지 그러면은 만들어봤자 남지도 않고 또 이게 사실 폐지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 공정 자체도 그렇게 뭐 깨끗하지도 않고 뭐 이래가지고 좀 말하자면 꺼리는 그런 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골판지가 대세 아닙니까? 예, 효자가 되었습니다. 예. 예. 중국의 그 골판지 만드는 회사는 내가 어딘가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여자가 사장이고 예. 뭐 시가총액이 5조를 넘고 뭐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골판지가 지금 대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쇄지 잘 만들고 특수지 잘 만드는 회사 글쎄요. 물론 이제 골판지만 보기는 네. 골판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로테크일 수도 있고 하이테크일 수도 있다는 양날로 전 봅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의 어느 여자 사장이 5조 원 정도 된다는 그런 네. 가치를 그런 뭐 진입 장벽이 낮을 수는 있어요. 진짜 폐지를 잘라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네, 이게 네. 골판지다. 단순히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역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올림픽에서 좀 뜨는 좀 이슈 중에 하나가 네. 그 골판지 침대. 네, 가 네, 있죠. 네. 그만 골판지 어떻게 보면 고부가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양날의 상품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골판지 상품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골판지 자체의 이점, 뭐 가볍고도 이제 튼튼하게 만들 수도 얼마든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점. 그러니까 어떤 종이 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거부감, ESG에 대한 주장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종이가 또 다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네. 근데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의 우리 이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제 생각에는 뭔가 하면 물론 종이를 갖고 좋은 침대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뭐 도쿄올림픽에서 어느 나라 체조 선수가 펄떡펄떡 뛰어도 튼튼하더라. 네. 그러면은 그 회사에 투자해 볼 만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실체가 안 나온 게 좀 답답하지 않느냐 전 그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는 저도 속이 이제 답답한 데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제조업의 특성상 이제 앞으로 만들어내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라 그 회사가 하는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네, 그거는- 사실은 그 회사를 쭉 놓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죠?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저 회사가 참 못하네 하고 야단칠 게 아니고 못하는 회사는 투자를 안 하면 그만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 당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라고 이쪽으로 가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 주식 투자는 그게 아니지 않나요? 뭐 주식은 그런 게 뭐 그냥 주식 투자는 딱 그걸로 생각해요. 이 회사를 아까 제가 맨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항상 얘기했듯이 이 회사 응원한다. 예. 이 회사 응원하기 싫으면 그 돈을 안 넣으면 되는 거고 정말 싫으면 이 회사가 돈을 빼면 되는 매도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에 있어서 솔직하게 너무 그게 이제 그 회사를 꾸질 수 있으면 꾸짖거나 응원한다 그런 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이제 현재 지금 이제 내려갈 때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좀 여기 어느 정도 좀 지켜보면서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림 PMP, 이 무림 제가 찾아보니까 무림 PMP도 있고 무림 페이퍼도 있고 예. 무림 SP도 있던데 다 같은 관교 회사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림 SP 같은 경우는 특수지를 네.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고 네. 무림 P는 이제 아트젤의 백산지 그 펄프도 만드는 회사다. 무림 PMP가 맞습니다. 백산지도 만들 수 있는 회사고 무림재지는 이제 완충 무림 페이퍼. 네, 페이퍼 무림재지는 완충지나 백상지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같은 거 요즘 이제 옛날에 많은 이제 제재를 난립하다가 네. 정리된 추세예요. 빅3나 빅4 정도로 정리된 추세이기 때문에 합병을 해가면서 서로 이제 사업 영업이 좀 겹칠 겁니다. 원래 이게 제조업 특성상 이것은 이제 사실은 그 노동징역적 산업이 아니라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쉽사리 이제 바꾸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 아니 사실 그 무림재지였죠 옛날에 무림재지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 한솔재지는 결국 전주 공장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아야지만 됐는데 무림재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무 상태가 튼튼해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렇죠. 해외 투자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의 어떤 회계적인 면이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회사일 거예요. 그 아들들이 물려받고 했지만. 삼성형 들어왔죠. 근데 전 지금 우리 이 고은호 전문가가 들고 나왔을 때 미심쩍은 부분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신문을 비롯해서 인쇄든 용지든 이 제지 산업 분야는 점점 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변신을 하느냐 그리고 주식 투자가는 변신의 어떤 성공 빌미가 보일 적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 어떻게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것만 갖고는 주식 투자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적어도 뭐 일상은 들어가야지. 그렇죠. 네. 그 정도 뭐 기술은 좀 있다고 저는 이제 자신 있게 한번 저 지금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사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거기에 좀 걸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어떤가요? 주가는 지금 현재 많이 지금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 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보면서 지금쯤 한번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 기사들 보니까 골판지 만드는 회사들은 주가가 올랐고 골판지 안 만드는 회사들은 주가가 떨어졌다. 내려갔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결국은 무림도 떨어진 게 그것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무림 PMP 같은 경우는 펄프 같은 것도 이제 원료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서 그나마 좀 변동성이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걸 지금 무림 PMP 같은 경우는 제지 회사라기보다는 펄프 회사로 만약에 맞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맞습니다.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사실 펄프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지금 89%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1%를 무림 PMP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무림 PMP의 상품 판매 가격 자체가 그 수입 펄프 가격과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세계 펄프 가격과 또 제지 가격 변동에 따라서 또 그 무림 PMP의 판매 가격 상품이라든지 또 수익이 또 이제 연동이 돼서 38% 정도가 또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의존이 되고 있고 또 중국이 또 38% 정도를 지금 가격에 38%를 또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니까 수익에 또 이끌고 가고 있고 중국이 그 시장 점유율을 좀 가지고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 참고하셔가지고 펄프 가격에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무림 PMP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주가도 함께 또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지는 또 이제 계속해서 또 좀 하향 산업이 되고 있지만 또 택배가 또 굉장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또 향후에 또 제지 산업 관련한 또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림 PMP 마지막으로 또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무림 PMP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원자료 가격에 좀 민감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대체가 주목된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소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신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는 뭐 미래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펄프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준비한 건 이제 이 정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